여러분 반갑습니다. 겜용입니다. 오늘은 커세어 최초 60% 키보드인 커세어 K65 RGB 미니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름이 K65 미니라 65% 키보드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60% 키보드가 맞습니다. 커세어 최초의 60% 키보드이긴 하지만 레이저의 헌츠맨 미니라던가 더키 미니 등 60% 키보드 시장에선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늦게 나온 만큼 기존 60% 키보드들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커세어 최초 8000Hz의 폴링 레이트를 가진 K65 RGB 미니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 고! 먼저 제품의 구성과 외관입니다. 키보드 본체와 루프텍, USB-C 타입 케이블, 각인이 없는 스페이스바와 커세어 키캡, 사용자 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키보드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60%의 61kg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키보드입니다. 다른 키보드들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작죠. 키보드 우측 상단에는 커세어 로고와 좌측에는 제품명인 K65가 굉장히 작게 적혀 있습니다. 하단은 따로 각도 조절은 불가능하고 자체 경사가 져 있습니다. 키캡까지의 높이는 하단은 3cm, 상단은 4.5cm로 되어 있고 실제 사용하면서 숫자 키까지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상단에는 C타입 케이블을 꽂을 수 있고 정 가운데가 아닌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그냥 오화열이 조금 불편하네요. 케이블은 다른 C타입 케이블을 꽂아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키캡입니다. K65 RGB 미니 키보드에는 PBT 더블샷 키캡이 사용되었습니다. 내구성과 PBT 특유의 질감을 느끼실 수 있고 각인은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으며 측면에는 FN키를 이용해 30개 이상 사용 가능한 키까지 전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이동이라던가 심지어 마우스를 대신하는 키까지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다 외우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상당히 편할 것 같아 보입니다. 스페이스바는 ABS 키캡으로 되어 있지만 여분으로 들어있는 스페이스바가 PBT 키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질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체해서 사용하셔도 괜찮고, 아까 구성품 소개 때 커세어 로고 키캡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건 또 ABS 키캡으로 되어 있어서 각자 취향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커세어에서 밀고 있는 삼각형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도 이게 오돌토돌하게 박혀있던데 포인트 키캡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전원을 연결하고 RGB가 나올 때 역시 RGB는 커세어였지 라는 생각이 한 번 더 각인되었습니다. 진짜 광량도 상당히 세고 이쁘더라고요. 또 표준형 하단 레이아웃을 사용해 다른 키캡들과도 호환이 가능해서 키캡 놀이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키캡 퀄리티면 지금까지 커세어의 키캡 중에선 가장 우수하고 퀄리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위치입니다. 커세어 K65 RGB 미니 키보드에는 체리 MX 스위치가 탑재되었습니다. 역방향으로 체결되어 있으며 핫스왑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스테빌은 체리식 스테빌을 사용하였으며 처음에 윤활이 안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페이스바를 다시 보니까 윤활제가 삐쭉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핀셋을 넣어서 확인해보니까 기본적인 윤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스테빌과 타건을 들려드릴 텐데 흡음재를 넣기 전 사운드와 흡음재를 넣은 후의 사운드, 다른 키보드와 사운드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60%의 키보드인 것도 있지만 엑손이라는 기술을 통해 무려 8000Hz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바이퍼 8K머스 다들 기억하시죠? 거기서 8000Hz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키보드에서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반응 속도가 무려 0.25ms로 1000Hz의 반응 속도가 8ms인 거에 비하면 8배나 빠른 입력 속도를 가졌습니다. 마우스 설명 때는 그렇게까지 확 와닿는 게 없었는데 리듬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꼭 주목해서 봐야 할 키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퍼 8K의 경우 8000Hz로 변경하면
CPU 사용량이 올라가고 프레임 드랍이 있었는데 키보드의 경우에는 어떨지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CPU 사용량부터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CPU 사용량은 마우스와는 다르게 1000에서 8000으로 변경을 해도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임 내 프레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떤 게 8000Hz인지 잘 모를 정도로 프레임에서 차이가 심하게 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IQ 소프트웨어와 조명입니다. 이번에 IQ 소프트웨어가 완전 리뉴얼 되었는데 보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변경되었습니다. 매크로 설정이라던가 조명 설정 키를 다시 설정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건 최대 50개의 프로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8MB 온보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조명 효과 또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지만 FM 키를 이용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FM 플러스 X는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FM 플러스 C 키는 조명 효과를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8개의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FM 플러스 V는 조명 방향 조절, FM 플러스 B는 조명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조명 효과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키보드 기판이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광량이 더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양쪽 사이드 끝에 불빛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까지 꽉 찼으면 이뻤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조금 아쉽네요. 네, 오늘은 커세어 K65 RGB 미니 키보드에 대해서 리뷰해봤는데요. 이 제품의 가격은 쿠팡 사전 예약 기준 145,900원으로 레이저 헌치맨 미니가 레이저 스토어 기준 17만원, 더키 원투 미니가 12만원으로 60% 키보드들 중에선 중간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0% 키보드 시장에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8000Hz가 가능하다는 점과 PBT 키캡, 커세어의 RGB는 충분히 기존 60% 키보드와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모든 전자기기는 본인이 활용하기 나름이고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보시고 모두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좆대쿠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끝!